인로 16년 대한민국.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조금은 암울하지만 충분히 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2030년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2026년 1월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을 선언합니다. 실용적 균형 외교를 내세우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매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얼핏 보면 미중 경쟁 속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현명한 줄타기 외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명분 아래 한국 기업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이미 발표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텍사스, 인디아에나 공장 건설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죠. 국내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국내 투자는 줄이고 일자리만 해외로 빼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고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균형 외교의 첫발을 떼는 동안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서서히 최고조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2027년 마침내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미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경고해왔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실행에 옮겨지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전면 봉쇄하고 무력 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합니다. 미국은 즉각 한미일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해상에서의 지원 임무 등이 거론되죠. 한국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과 관계 복원을 외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암묵적인 지지 아래 각종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원치 않게 이 거대한 충돌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휘말리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대만 해협의 바닷길이 막히면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을 실은 수출선들이 항구에 묶이고 에너지와 원자재를 실은 수입선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환율은 1달러에 1,600원을 가볍게 넘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서 마트의 식료품 가격표는 매일같이 바뀌고 주유소 기름값은 상상조차 힘든 수준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경제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인원 28년, 미국은 전쟁 비용과 무너진 공급망 재건을 위해 동맹국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요구하는 추가 투자액은 눈던기처럼 불어나 총 300조 원, 많게는 5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는 국가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수준의 부담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재정 적자로 이어집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위험 수위인 60%를 훌쩍 넘어섭니다. 결국 정부가 기댈 곳은 국민의 주머니뿐입니다. 늘어난 재정 부담을 메우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줄이 인상되고 각종 공공요금도 급등합니다. 국민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데 속도를 냅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은 급격히 무너지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 사회 문제로 비화합니다. 에너지와 식량 가격 폭등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니다.
거리에는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한숨과 절망이 사회 전체를 뒤덮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까지 곤두박질치고 국가는 재정 위기에 허덕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재계 엘리트들은 전쟁 특수를 등에 업고 막대한 부를 쌓습니다. 방산, 에너지 관련 로비로 이권을 챙기고 미국 투자와 관련된 각종 특혜를 독점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죠. 이들은 해외에 숨겨둔 자산과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습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은 세금, 물가, 실업이라는 삼중고에 짓눌려 신음합니다. 한때 탄탄했던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하고 빈부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윗사람들은 다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죽어나가야 하나? 사회적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고 거리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극심한 정치 불신은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그 틈을 타 극단적인 세력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결국 2030년 대한민국은 재정 위기와 민생 파탄이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과 함께 대만 해협 충돌의 후유증으로 고착화된 안보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것은 소수 엘리트의 이권 독식과 대다수 국민의 절망으로 갈라진 극심한 양극화입니다. 모두가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폐허 위에서 불을 쌓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신음하는 잔인한 현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미래의 한 단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정부의 현명한 외교적 조정이나 미중 간의 극적인 타협,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한 견제와 노력이 이 끔찍한 미래를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만 해협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올지 모를 위기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